만약 러시아가 개전 병력을 키우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3월에 이런 뉴스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개전과 동시에 키우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로 세력권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20만 명의 병력을 목적 없이 한 곳에 투자함으로써 전쟁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전이 먹히지 않자 동시에 세 방향으로 진격하더라도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으리라는 러시아의 멍청한 오판이 우크라이나를 살린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전쟁의 대원칙 두 가지를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선전포고 후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정보력에서 압도적 위에 있는 공격자의 기습에서 시작됩니다. 6.25 전쟁만 보더라도 북괴가 우리 군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노려 기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기습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군사적 이점을 내다버렸는데요. 다름 아니라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개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위배한 전쟁의 원칙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집중의 원칙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개전과 동시에 20만 병력을 키우에 집중했다면 우크라이나 반격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병력의 질이 서로 비슷한 양쪽 군대가 싸운다고 가정했을 때 승패의 우위를 점하는 것은 당연히 숫자일 텐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키우를 점령한 뒤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잃은 우크라이나군을 하나씩 격파해 나갔다면 전쟁은 3개월 이내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난 역사에도 있는데요. 집중의 원칙을 귀신같이 잘 써먹은 국가가 바로 나치 독일입니다. 1940년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여 국경에 아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방어선을 선용으로 구성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선형 방어선은 그 이름처럼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방어선을 말하는데요. 이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던 방어선이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지어진 아주 단단한 요새로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위치했는데요. 대구경포를 발사할 수 있는 벙커형 포대, 완전 콘크리트화된 깊이 수십 미터의 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사들이 휴식할 때 사용할 당구장까지 구비된 첨단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이 강력한 마지노선으로 시간만 끌면 승리는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프랑스의 이런 안일한 생각을 역용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마지노선 방면으로 전투력은 떨어지는 수가 많은 대규모 병력을 보내 양동을 펼치는 한편 전차와 차량으로 이뤄진 최정예군을 아르덴 숲에 투입한 것입니다. 아르덴 숲은 벨기에와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국경지대인데요. 이곳은 너무 험해 대군이 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프랑스가 이 지역에 요새를 설치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갑부대가 아르덴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프랑스 제이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선형 방어선은 아주 단단한 방어가 가능했지만 동시에 한 점만 돌파되더라도 곧바로 배후가 노출되어 버리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했고 마지노선 북쪽이 뚫린 이상 길게 늘어선 마지노선에 들인 노력이 쓸모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군의 전차는 이미 프랑스의 선형 방어선을 돌파해 프랑스군의 배후를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치 독일군은 마치 나치라듯 프랑스군과 연합군을 쓸어버렸고 히틀러는 고작 6주 만에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정광석화와 같은 기갑 돌파와 포위 기동을 정격전이라 부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정격전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포위 선멸 기동이 항상 만능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나치 독일은 1943년 동부전선의 판세를 뒤엎기 위해 대대적인 포위 기동을 시도했으나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쿠르스크 전투의 이야기인데요. 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은 강력한 기갑 전력을 선봉으로 북부, 남부 돌출부에서 동시에 진격시켰습니다. 빠른 진격으로 포위선을 닫아 쿠르스크 지역의 소련군을 완전히 고립시킨 뒤 섬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야심찬 계획은 소련군의 다층 중심 방어에 막혀 무참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독일이 최대 전차전을 벌이면서까지 진격의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한 달 남짓한 전투 기간 중 나치 독일의 진격거리는 고작해야 30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포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350km가량 전진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만큼 진격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크로스코 전투는 나치 독일의 패배로 끝나게 되는데요. 심지어 나치 독일은 이 전투로 공세 역량을 완전히 상실한 나머지 독소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처럼 거대한 악에 맞서 훌륭한 전과를 기록했던 러시아가 그들 역사상 최대적이었던 나치 독일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병력의 우위를 떠나 뛰어난 전략 전술로 인해 전쟁의 판세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